자, 44에서 4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극이 아닌데 극 되겠네요. 극. 희곡이네요. 자, 문제 먼저 보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 그 다음에 박스 문제네요. 자, 박스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 단절의 문제를 조련사가 코끼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자, 조련사가 코끼리로 변해가요. 비현실적 요소가 있나 보네요. 조련사는 상대가 자신만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결국 조련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의지에 맞춰 순응하는 수동적인 처지가 된다.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는 결말은 그가 회복 불가능한 단절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의미한다. 자, 사람들 사이의 소통 불가.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이건 희곡이죠, 희곡. 희곡의 3요소는 자, 희곡이라 하는 것은 무대 상연을 목표로 하는 글이죠. 희곡의 3요소는 대사, 지문, 해설입니다. 서술자가 없어요. 이 희곡은 서술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소설보다 분석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나가면 되냐면 장면으로 구분해주면 돼요. 장면 단위로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역시 인물과 갈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바로 봅니다. 앞부분 줄거리. 동물원의 코끼리들이 도심으로 탈출했다. 근처 선거 유세장에서는 정치인이 부상을 당하였고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조련사는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코끼리를 풀어준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와 조사를 받는다. 참고인 자격의 의사와 아들의 면회를 온 어머니도 함께 있다. 정말인데 코끼리들은 공연하면서 많이 우는데 답답하다고 우는데 슬퍼서 우는데 난 다 알고 있었는데 코끼리들이 며칠 전서부터 도망갈 조짐을 보인 것도 알았는데 도망가려고 의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은 공원에 갈 때 다른 날과 다르게 빨리 걸었는데 난 눈치를 챘는데 오늘이구나. 다른 조련사들이 나한테 다 맡기고 매점에 갔을 때 코끼리들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거위들이 꽥꽥 될 때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나도 코끼리랑 눈이 마주쳤지만 휘파람을 불었는데 못 본 척 휘파람만 불었는데 도망가라고. 가서 가족들 애인들 만나라고. 일부러 못 본 척 했는데. 겁을 많이 먹었어요. 두려우면 말이 많아져요. 자, 누가 겁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아들 조련사가.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도망가는 상황 제시가 되어 있고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조련사를 닦아주려 하나 조련사가 피한다. 의사 조련사에게 도망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금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리로 도망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직면하세요. 직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정당당하게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련사가 외면한다. 형사 담배를 비벼고 야 임마 나 똑바로 쳐다봐. 너가 시인했지? 시켜서 했다고. 그들이 널 1년 전부터 코끼리 조련에 투입했잖아. 조련사가 외면한다. 그들이 누구야? 어머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넌 그저 착한 마음에 코끼리들을 풀어주고 싶었잖아. 네가 그랬잖니. 동물들이 밧줄에 묶여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꼭 네가 묶인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왜 말을 못해? 왜 그렇게 말을 못해? 조련사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하다. 그는 발을 구르고 팔을 휘두르고 고개를 흔들며 몸으로 그 답답함을 호소한다. 자, 그러면 자신의 말이 뭡니까? 바로 위에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상황 제시했던 거. 근데 이제 형사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련사, 진짜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형사, 소리를 지른다. 가만히 앉아. 의사, 직면하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 얘야 정신 차려. 중량. 자, 끊고 위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은 자, 그러니까 형사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련사가 코끼리들을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1년 전부터 준비했을 거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련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형사가 듣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는 조련사가 지금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도망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계속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조련사 꽤 지쳐있다. 내가 다 했는데.
형사, 조련사 어깨를 두드리며 그만 진정해. 거기까지 잘했어. 오후에 기자단이 오면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음모가 드러나는 거지. 걱정 마. 넌 가벼운 문책을 받는데 그치도록 손 써줄게. 자,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돼. 자, 우리가 중략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만 대충은 짐작 가능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뭐 1년 전부터 준비했고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었다. 뭐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이때 친절한 노크소리, 느닷없이 코끼리가 들어온다. 코끼리는 오로지 조련사에게만 보인다. 따라서 조련사와 코끼리의 대화는 아무도 들을 수 없다. 3코, 코끼리가 조련사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운 후 가슴에 번호표를 달아준다. 코끼리, 57,621번째 코끼리가 된 걸 축하해. 코끼리가 조련사의 목에 화환을 걸어준다. 코끼리가 조련사를 형사가 있는 쪽으로 보낸다. 이때부터 말하는 사람에게만 차례로 조명이 비춰진다. 조련사에게 조명이 비춰질 때마다 그는 조금씩 코끼리로 변해 있다. 형사, 조련사에게 넌 톱기사로 다뤄질 거야. 다른 얘긴 집어치우고 유세장 얘기만 해. 어떻게 유세장으로 코끼리를 유인했는지 고생했다. 배고프지? 좀 이따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자. 기자회견 때는 김창건 의원 이름을 분명히 말해. 그래야 네 혐의가 쉽게 풀릴 테니까. 조련사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올려 이마에 경례를 붙인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어둠 속에 있던 코끼리가 그에게 조끼를 입힌다. 코끼리가 그를 의사에게 보낸다. 의사. 고백한 내용 모두 녹음했어요. 코끼리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건 병이에요. 병을 고치는 건 문제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선생님의 인정은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선생님께도 곧 진짜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니 진짜 여자. 갑자기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지? 조련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한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화려한 벨벳 모자를 씌운다. 코끼리가 그를 어머니에게 보낸다. 어쩌겠니? 순진하기만 한 걸. 그렇게 생겨먹은 걸. 인생 뭐 있니?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도 넌 여전히 착하고 멋지다. 그럼 누가 들인데? 누가 너처럼 용감할 수 있니? 그래, 다 풀어줘. 다 초원으로 데리고 가. 개구리도 코끼리도 엄마도 아빠도 다 데리고 가. 사람들이 나중에 알 거야.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혹시 아니? 노벨 평화상이라도 줄지. 자, 지금 각자 다 딴 말하고 있죠. 그렇죠? 형사도 지 말만 하고 있고 의사도 자기 말만 하고 있고 엄마도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지만 이게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대화 형태는 형사와 조련사와의 대화, 의사와 조련사와의 대화, 어머니와 조련사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형사, 의사, 어머니들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단절되는 상태고 오로지 공통 코드는 조련사인데 그마저도 각자 따로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 양식이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조련사가 어머니를 살짝 포옹했다 푼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커다란 코가 붙어있는 머리를 씌워준다. 어느새 조련사는 코끼리와 똑같은 형상을 갖췄다. 조명이 서서히 무대 전체를 비춘다. 형사, 의사,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가 관철된 듯 결의에 찬 박수를 친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된다. 마치 서커스를 보려고 몰려든 관중의 박수 소리처럼. 조련사와 코끼리는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시작한다. 자, 44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련사는 코끼리들이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했다고 말했다. 그렇죠? 형사는 조련사에게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다그쳤고, 어머니는 조련사가 한 행동의 원인을 조련사의 심리나 성품에서 찾았고, 걔가 착해요. 의사는 조련사의 말과 행동을 병과 연관지 해석했죠? 그 병이라고 직면 직시를 해야 된다고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 의사, 어머니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아니요. 단절돼 있어요. 조련사를 설득할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조련사의 말을 자기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45번. 1. 조련사가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고 의사와 형사의 말을 외면하는 것에서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엿볼 수 있고, 조련사가 꽤 지쳐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 심정. 조련사가 코끼리로 조금씩 변하면서 형사, 의사의 말에 미소를 짓는 것에서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벗어났다. 자, 이게 틀렸잖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엿볼 수 있다. 아니요. 오히려 단절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는 거지. 4번. 조련사가 코끼리 형상을 갖춘 뒤 형사, 의사, 어머니가 결의에 찬 박수를 치는 것에서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된 만족감을 엿볼 수 있고요.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어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하는 것에서 동물원의 코끼리와 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처지로 전락했음을 엿볼 수 있죠.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경의 희곡 극이 아닌데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